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웹 컨텐츠 제작 꿀팁편 그 두 번째 수업 텍스트 내비게이션 이렇게 써라. 이번 강의에서는 사이트에 많이 나오는 텍스트 내비게이션을 볼게요. 텍스트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헤더에 있는 보통 이런 상단 내비 혹은 푸터에 있는 이런 하단 내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메인 내비게이션은 텍스트 내비게이션이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얘도 텍스트 내비게이션은 맞는데 하위 메뉴들이 많다 보니까 복잡해서 추후 강좌에서 따로 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텍스트 내비게이션을 배워볼 예정이에요. 6가지 유형으로 디테일하게 웹 콘텐츠 제작 꿀팁을 강의합니다. 작업 첫 번째, 글자 사이선 바더 속성으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내비게이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이런 텍스트 내비게이션을 만들 건데요. 가장 많은 형태의 유형이죠. 이렇게 텍스트랑 텍스트 사이에 테두리가 있는 유형입니다. 이때 이 테두리는요, 바더라는 속성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저희가 구조를 먼저 짜야 되겠죠. 그래서 구역을 짜기 위해서 탑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클래스를 div 태그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그인은 로그인 페이지에 넘어가고 회원가입은 회원가입 페이지 이렇게 링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A 태그는 반드시 쓰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A 태그로만 작성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데 그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는 이유는요. 구역을 짜기도 하지만 얘네들은 지금 콘텐츠가 2개 이상 나열되어 있죠. 2개 이상 나열된 요소는 li라는 태그로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바로 시멘틱 의미론적으로 코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UL에 li에 a까지 쓰시는 게 좋아요. 다른 사이트들도 클론 코딩 할 때 참조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페이지 소스를 한번 봐보세요. 다 이렇게 써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페이지 주소를 주진 않을 거라 임시 링크로 샵을 줄 거고요. Alt Shift 아래 방향키로 행복살로 3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컨텐츠를 넣도록 할게요. 네, 그럼 글자들이 이렇게 잘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2배로 200%로 확대된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거에서는 실제로 좀 더 작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스타일에 가셔서 꾸며주는 요소를 이제 작업해 보도록 할 거거든요. 첫 번째로 어떤 걸 쓸 거냐면 여기 기호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은 기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li 태그한테 리스트 스타일이라는 걸 논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를 제거하는 거죠. 기호 제거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리스트의 기호나 번호를 제거할 땐 리스트 스타일 논이라는 걸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바디에서부터 좀 여백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준 적이 없죠. 그리고 이쪽 여백과 지금 이쪽 여백이 조금 달라 보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우린 이런 걸 준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태그별로 여백이 다 달라서 저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별표로 패딩형, 마진형을 주셔서 태그별로 여백이 다른 걸 제거를 하고 시작할 거예요. H1이 여백을 몇 픽셀 갖고 있고 P 태그가 여백을 몇 픽셀 갖고 있고 이런 걸 일일이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패딩형, 마진형으로 이렇게 여백을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태그의 여백들이 사라지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도 너무 좌측 상단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 탑 내비로 마진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붙어 나와서 이렇게 좀 떨어뜨려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A 태그에 링크가 걸린 거에 밑줄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밑줄 걸고 시작하는 사이트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A한테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논이라고 주도록 할 거예요. 그럼 링크에 걸린 밑줄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셔야 되죠? 수평 나열 처리가 돼야 되겠죠? 수평 나열 처리가 돼야 되는데 탑내비가 갖고 있는 요 li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 나열되어 있는 요 li는 뭘로 되어 있냐면 블록 요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록 요소에서 수직 나열 처리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수평 나열 처리를 할 때 주는 것을 플로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플로트를 레프트로 주도록 할 거예요. 네, 그럼 저렇게 한 줄 처리돼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소들을 수평 나열 처리할 때 플로트 레프트나 플로트 라이트를 저렇게 쓰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사이들이 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요 테두리 있는 거 보이시죠? 이때 마진을 주시면 안 되고 패딩을 주셔야 되는 건 테두리 안쪽 여백이에요. 그래서 테두리 안쪽 여백으로 주셔야 되기 때문에 패딩으로 좌우만 10픽셀씩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격이 넓어지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패딩은 테두리 안쪽 여백을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를 처리를 할 거예요. 바더로 자, 바더 라이트로
네, 이렇게 주실 거거든요. 근데 테두리가 지금 되게 길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테두리가 길게 나와서요. 요 테두리를 좀 줄이기 위해서 헤이트랑 라인 헤이트를 줄 거예요. 저게 왜 간격이 더 넓냐면 저희가 높이를 준 적은 없는데 모든 글자에는 라인 헤이트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라인 헤이트는 글자 크기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크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헤이트랑 라인 헤이트를 줌으로써 테두리가 길게 처리됐던 걸 좀 짧게 처리하기 위해서 맞춰서 한번 써봤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리스트에는 테두리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탑 내비가 갖고 있는 li의 last child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래스를 쓰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저희는 구조 선택자를 통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last child한테 border right를 논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 테두리가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글자 설정이 글자 색이 여기 똑같이 회색이고 좀 더 작죠? 그래서 글자 같은 경우는 최종 태그에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종 태그라고 말하는 거는 글자를 감싼 마지막 태그인 요 A 태그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A 태그한테 글자 색은 회색으로 처리를 하고요. 폰트 사이즈는 높이를 줬던 14픽셀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바더 속성으로 지금 저희가 테두리를 처리를 했잖아요. 바더 라이트로 요걸 처리를 했는데 요거에 조금 단점이 있어요. 요 단점은 조금 테두리가 올라가기도 했고요. 테두리를 더 작게 해주고 싶잖아요. 저희가 처음 봤던 한살림 사이트에 있는 상단 내비게이션에 보면 이거 되게 짧게 들어갔었거든요. 이 높이보다 더 짧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을 또 선호해서 쓰죠. 저희는 여기까지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두 번째, 글자 사이에서는 콜론 애프터 선택자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HTML 문서는요, 아까 작업했던 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테두리를 조금 작게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근데 아까 한 걸로 바더 속성으로 한 걸로 보시면 더 이상 높이를 줄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요 작업을 조금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첫 번째로 작업해야 될 거는 이 바더 라이트라고 쓴 거 있죠? 이걸 제거를 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라스트 차일드 줬던 것도 지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테두리는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lid에다가 콜론 애프터라고 이렇게 주셔가지고 컨텐츠를 추가할 거예요. 자, 요거는 li 태그 뒤에 컨텐츠를 추가한다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컨텐트라는 속성으로 글자를 좀 작은 따옴표를 통해 넣을 건데 이때 파이프 문자 키보드에 있는 원화 기호를 Shift 눌러서 하시면 저런 파이프 문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그때 글자 색은 똑같이 333으로 테두리 색이었던 걸로 넣고 폰트 사이즈를 좀 많이 줄여서 8픽셀로 좀 줄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렇게 작아지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위치를 이동을 할 거잖아요. 자기의 현재 위치에서 상대적인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네, 포지션 릴레이티브라는 걸로 상대적 이동을 처리를 해주실 거고요. 탑에서 마이너스 2픽셀 정도로 조금 올리고 그 다음에 레프트에서는 10픽셀 정도로 처리를 해주시면 위치를 잡아서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포지션 릴레이티브라는 건 상대적 이동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그럼 마지막 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li의 마지막에 있는 네, 콜론 라스트 차일드가 갖고 있는 애프터를 컨텐트를 제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해서 네, 마지막 요소의 컨텐츠를 제거를 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렇게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렇게 작게 들어가서 기존에 봤던 것들처럼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과거에는 이 콜론 애프터라는 선택자, 그러니까 컨텐츠 전에 선택자를 사용할 수가 없었었죠. 그래서 과거에서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가로는 1픽셀, 세로는 8픽셀짜리 이미지를 만들어서 배경 이미지로 만들어가지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깔아서 처리를 했었죠. 근데 이제 컨텐츠 전후 선택자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작업 세 번째, 내비게이션들이 부모 영역의 왼쪽에 있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HTML은요, 아까 작업했던 HTML을 다른 이름으로 복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바디에 보시면 헤더라는 태그를 두었고요. 그 내부에다가 탑 내비를 좀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래 정답과 같이 만들 건데 잘 안 보이실까봐 확대를 해드리자면 네, 이렇게 처리를 할 거거든요. 헤더가 홈페이지 가운데 와 있고 거기서 왼쪽에 이제 처리가 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하나면에 보기 위해서 좀 줄여봤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할 거는요. 마진 50이라는 걸 좀 지우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헤더가 영역을 갖고 있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베이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때 홈페이지 가운데 오게 하기 위해서 마진형 오토라는 걸 줄 거예요. 저 마진형 오토는요. 블록 요소를 부모 영역에서 가로 가운데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가운데로 오는 거 확인되시죠? 자, 이때 지금은 탑랩이 말고 다른 건 없지만 다른 것들이 있을 때 여기 왼쪽에 와 있거나 오른쪽에 와 있거나 이렇게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컨텐츠가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뭘 주셔야 되냐면 플로트 레프트라는 거를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영역에서 왼쪽으로 처리되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동생들이 없다 그럼 굳이 안 주셔도 처리는 잘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좀 상단 쪽에 가 있기 때문에 헤더 높이가 30이니까요. 헤이트도 30, 라인 헤이트도 30을 줘서 가운데 오도록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조금 해보시면 세로 영역에 가운데 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헤이트랑 라인 헤이트가 같으면요. 한 줄 텍스트일 때 영역은 세로 가운데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업 네 번째는요. 내비게이션이 부모 영역의 오른쪽에 있는 경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HTML은요. 내비게이션이 왼쪽에 있을 때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둔 상태예요. 그래서 탑내비가 플로트 레프트로 되어 있죠. 요번에 확인할 거는요. 저 탑내비가 오른쪽으로 가게 처리를 할 거거든요. 크게 확인을 해보시면 네,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보이시죠? 부모 영역의 오른쪽에 가 있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요거는 보시면 왼쪽에 있잖아요. 이걸 오른쪽으로 보낼 건데 탑내비를 플로트를 라이트로 보내면 되는데요. 근데 가끔 이 li 리스트 자체를 라이트로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라이트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 영역이 좀 뒤집히는 거 보이시죠? 네, 위치를 보시면 사이트 맵부터 로그인 사이가 이렇게 뒤집혀요. 그래서 보기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li 자체를 하시는 게 아니라 li는 레프트로 두시고요. 탑내비 자체, 저 전체 구역 자체가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라이트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확대해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정답은 요 li한테 플로트 라이트를 주는 게 아니라 탑내비 자체한테 플로트 라이트를 줘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 다섯 번째는요. 내비게이션이 부모 영역의 가운데 있는 경우입니다. 현재 보이는 HTML은요.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에 있을 때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내비게이션이 가운데 있을 때를 좀 보도록 할 거거든요. 아래 정답을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부모 영역에서 가운데에 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아까 오른쪽에 있는 걸 했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파악할 게 있어요. 플로트에는 센터가 없습니다. 가끔 가운데 오게 한다고 플로트 센터 쓰고 선생님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플로트 값은 레프트, 라이트, 논만 있어요. 왼쪽으로 띄우거나 오른쪽으로 띄우는 것만 가능하지 가운데로 띄우는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영역을, 부모 영역을 전부 다 상속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위드스 100%, 헤이트 100%로 부모 영역을 전부 다 상속을 받고요. 헤더의 영역을 전부 다 상속받는다는 거죠. 거기서 가운데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플로트 레프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를 주면 절대적으로 가운데 오지 못합니다. 로그인부터 사이트 맵까지 뭐 폭을 재서 가운데 오게 하자라고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여백을 주는 건 좀 쉽지 않기 때문에요. 플로트 레프트라는 거를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수직 나열 처리되는 거 보이시죠? 이때 수직 나열 처리를 수평으로 바꾸는 건 플로트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잖아요. 디스플레이를 인라인으로 처리를 하게 되시면 이렇게 한 줄로 처리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왜 여태까지 이걸로 안 줬냐면요. 인라인으로 주면 좌우 여백이 조금 이상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텍스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근데 얘는 여전히 왼쪽에 있잖아요. 그 이유는 부모 영역에서 컨텐츠를 가운데 오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걸 센터를 줘서 부모 영역에서 저렇게 가운데 오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네, 부모 영역의 가운데에 놨는데 이 여백이 좀 맞지 않아요. 이 여백이 조금 더 넓게 처리가 되거든요. 여백이 자동으로 좀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백을 조금 한쪽을 조금 덜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선의 위치를 조금 바꿔볼게요. 선의 위치를 조금 더 몰아서 레프트를 12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좀 가운데처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패딩 수치를 줄이시거나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가운데 오는 거 잘 보이시죠? 작업 6번째. 로고는 가운데 있고 양쪽에 내비게이션 있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이번 HTML은요. 제가 블로그에 소스로 올려놓은 걸 보고 확인을 해주세요. 헤더라는 태그 내부에 SNS 구역을 따로 뒀고요. H1으로 로고를 담았고 탑내비 구역을 좀 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면 이렇게 보이게 할 거예요. 헤더는 홈페이지 가운데 와 있고 로고는 정 가운데 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내비게이션들이 쭉 나열되게 처리하고 오른쪽에 있는 내비게이션들이 쭉 나열되게 이렇게 처리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럼 CSS에서 지금 어떻게 썼는지 보시자면요. 헤더를 역시 전체적으로 잡았고 100픽셀로 줘서 마진형 오토를 줬어요. 그래서 가운데 오게끔 처리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LI들은 전부 플로트 레프트까지 처리는 여기는 해놨는데 얘는 왼쪽에 있고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얘는 가운데 와야 되잖아요. 그럼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NS에다가요. 플로트를 레프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왼쪽에 붙으니까 저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로고도 H1도 플로트를 레프트로 줘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따라서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얘는 어디로 가야죠? 오른쪽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탑내비는 플로트를 라이트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잘 가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때 로고를 가운데 오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를 가운데 와야지 하고 위드스를 100%로 다 나머지 영역을 차지를 한 다음에 그럼 저렇게 지금 내려가 버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전 가운데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위드스 100%를 차지하면 플로트 받은 거는 형 요소들이기 때문에 부모 영역에 띄어진 것처럼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차지하게 됩니다. 헤더에 전부 100%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요. 헤더는 지금 위드스가 100픽셀이니까 이렇게 주고 마진형 오토를 줘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 처리가 잘 안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백을 재야 되나? 네, 그렇게 주는 것도 좀 쉽진 않거든요. 이건 사실 지금 여긴 플로트 레프트로서 더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럼 재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지 마시고요. 여기도 플로트 레프트를 다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드스는 부모 영역에 이렇게 100%를 차지하게 처리를 할 거고요. 네, 거기서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이미지가 가운데 오도록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많이 밀려나가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이때 SNS랑 탑 내비는요. 여기는 H1이라는 요소가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띄워져야 돼요. 그래서 플로트로 띄워지는 거 말고 포지션으로 레이어처럼 앞으로 띄워지듯이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이렇게 주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탑0, 레프트0 이런 식으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탑 내비도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처리를 하고요. 절대적으로 처리를 하고 탑 0, 라이트 0으로 보낼게요. 근데 이렇게 보내게 되면 창 사이즈를 제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점점 멀어지죠?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헤더 영역 내부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헤더 영역 내부에 들어가야 되니까 헤더한테 뭘 주실 거냐면 포지션 릴레이티브라는 걸 줄 겁니다. 포지션을 줘서 자손들이 앱솔루트를 받았을 때 그 기준이 바디가 아니라
현재 요소로 변경되도록 이렇게 처리되면 이렇게 잘 들어와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럼 창 사이즈가 바뀌더라도 변화 없이 항상 저쪽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넓게 봐서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좌우에 잘 가 있고 로고도 정확히 가운데 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모르는 것이 있었다면요. 코딩 초보 탈출을 다시 복습하세요. 특히 CSS 플로트 속성, CSS 박스 모델, CSS 포지션 속성 값의 종류들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스트 레벨, 체크박스 모양 변경.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흰 다음 시간에 봬요.